2012년 5월 지리산 정상 천왕봉. 그들이 모였습니다. 백두대간 종주 비행팀,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하치경 대원, 유일한 여성 파일럿 김연희 대원, 그리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종주 비행을 완수한 홍필표 팀장. 천왕봉이 사실상 그 일반 비행자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어떤 이어지니까 어떤 간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기상을 맞추기도 힘든데 기상 와서 좋아져가지고 뭔가 어떤 엄청난 비행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가 큽니다. 해발 1915m 천왕봉에서 시도하는 첫 비행. 예상대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은 비행 경력이 짧은 김연희 대원이 바짝 긴장해 있군요. 지나갈까요? 김연희 대원의 이륙으로 마침내 모든 대원이 이륙에 성공합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시도하는 최초의 패러글라이더 비행. 백두대간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날갯짓입니다. 백두대간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인 천왕봉. 그 봉우리를 크게 선회한 대원들이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용트림하고 있는 지리산 주능선. 백두대간의 첫 하늘길입니다. 백두대간. 북녘 백두산의 힘찬 기운이 뻗어내려 남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나라 땅의 큰 산줄기,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종주 비행팀은 바로 이 산줄기 위를 날아갈 것입니다. 지리에서 60령을 넘어 덕유, 송리를 지나 소백, 태백, 그리고 설악, 진부령까지. 지도상 거리 700여 킬로미터. 세상 모든 강의 어머니이자 모든 산의 아버지인 한매줄기 백두대간. 그 하늘길을 날아가는 것은 나라 땅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겠지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뜨거운 헌사가 되겠죠. 최초로 시도하는 백두대간 하늘길. 비행팀 앞에는 과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하늘길에 동행합니다. 지리산 주능선 위의 첫 비행. 순조롭습니다. 바닷가 사람들과 산골 사람들이 만나 장을 열던 장터모. 곧이어 잔돌밭, 세석평전 대피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능선 따라 서쪽으로 서쪽으로. 지리산 비행은 산사면의 상승 기류를 연이어 갈아타야 하는 고난도 비행. 가끔 예기치 못한 난기류가 날개를 덮치기도 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도 비행을 이어가는 대원대. 백두의 기운이 먼 남쪽에서 다시 솟아오른 지리산 주능선. 그 산줄기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5월, 지리산 주능선은 실록의 바다입니다. 마침내 주능선 서쪽 끝, 노고단 상공입니다. 그 옛날 나라의 안위를 비는 큰 제사를 올렸던 것이죠. 노고단 왼쪽으로는 남도의 강 섬진강이 흐릅니다. 노고단을 지난 비행팀은 이제 방향을 크게 틀어 북상을 시도합니다. 발 아래 지리산 서북능선을 가로지르는 정령치길이 보입니다. 지리에서 백두까지 단 한 차례의 물길도 건너지 않고 한 줄기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산줄기. 지리산 서북능선의 끝자락. 확 달라진 산빛이 대원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연분홍빛 능선. 그 유명한 발해봉 철쭉 군락지입니다. 실록 사이사이 무더기로 피어난 연분홍 꽃구름. 시선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맙니다. 해마다 5월, 지리산 서북능선은 이렇게 감춰뒀던 비경을 수줍게 내놓습니다. 서북능선을 벗어나면서 대가는 몸을 한껏 낮춥니다. 운봉고원, 백두대간이 낮은 마루금을 이어가는 것이죠. 발 아래 펼쳐지는 사람 사는 세상. 우리네 사람살이는 대간의 산자락에 기댄 것이었죠. 비행팀을 지원하는 지상팀. 하늘길에 그들보다 훨씬 바쁩니다. 경남과 전북을 잇는 60령. 홍대장 카피. 전남동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60령 상공에 지금 지나가는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지상팀이 비행팀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령, 옛날 60령 고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면 저 앞에 보이는 게 그 남대교 같습니다. 지금 60령을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기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야, 이 시야가 안 보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 늘 기상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저는 고도가 735m이고 여기서 상해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가 도저히 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일단 착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60년과 덕유산 사이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대원대. 하치경 대원이 먼저 안착합니다. 그 시각 김현희 대원 역시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무사히 착륙하는가 싶은 순간 마지막 자세가 약간 불안한데요. 저런, 날개가 그만 높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현희 대원의 날개 전깃줄에 걸려 있군요. 혜니 씨, 대신 우리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다른 대원들이 급히 현장 출동. 뭐 다친 데는 없고요? 다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다 찢어져가지고. 날개보다 마음을 살짝 다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 둘, 그것만 나갔어. 저기 야무지게 돼 있었거든. 여기가 나갔어. 상처난 날개. 어떻게 이거? 그쪽에 나갔는데 보여주세요. 일단은 여기서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팀이 백두대간을 벗어나 청풍호 활공장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은데요. 세이프티 클리닉을 하겠는데. 진짜 저는 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나 커요.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김현희 대원을 위한 특별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지. 어느 포인트를 보고 나갔으면 과감하게 최대한 빨리 그쪽 포인트로 밀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다는 거야. 갈까 말까 이러다가 그러다 보면 어떤 타임을 놓치는.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걸 믿고 바로 밀고 들어가야 돼.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판단이 딱 서면 네.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밀어야 돼. 그게 가감성이 있어야 이 비행이 되지. 두 고참 파일럿이 강조하는 것은 과감성과 결단력. 마음을 다잡은 김현희 대원이 두 선배를 따라 날개를 펼칩니다. 최초로 시도하는 백두대간 종주 비행. 가장 중요한 건 대원들 간의 팀워크. 어떤 상황에서도 간격과 고도, 그리고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배려와 소통,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가는 길잡이입니다. 참 많은 날들, 대간 위에는 이렇게 해가 떴을 것입니다. 평온하고 넉넉한 산줄기, 덕유산입니다. 음료수 부장 좀 향적봉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대원들. 이륙 장소를 찾아갑니다. 여기 넘어가는 길. 덕유산 정상에서 다시 항로를 점검합니다. 여기가 대덕산을 거쳐서 삼도봉을 지나서 항악산을 붙이면 추풍령까지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장거리 비행을 시도하는 날, 장비 점검이 더욱 철저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여기서 떠가지고 대덕산을 거쳐서 삼도봉을 거쳐 일단 추풍령까지 한 45km 정도 되는데 오늘 목적지는 일단 거기고, 그래서 조금 더 기상이 받쳐주면은 성리산 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은. 저한테 일단 그 장거리 비행도 비행이지만 어떤 그 우리나라의 큰 그 산맥인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서 비행한다는 그런 최초로 비행한다는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큰 산의 어떤 전기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전에 너무 조급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가 낮아도 일단 먼저 가보자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넓게, 좀 멀리 보면서 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고산에서의 이륙, 역시 쉽지 않습니다. 덕유산 정상의 이 진풍경, 등산객들에게는 뜻밖의 구경거리겠지요. 백두대간을 걷는 이들과 날아가는 이들.
산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걷는 자 위에 나는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시작해야겠어요. 이거 너무나 매력적인 아주 멋있어요. 아 멋지다 정말로. 덕유산은 높기도 하지만 넓은 산입니다. 전북의 무주, 장수와 경남의 거창, 합천 등 2개의 도와 4개의 고을을 거느린 덕유산. 그 능선이 남북으로 약 30여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산자락 곳곳에는 이렇게 사람 동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와, 구름이 무섭게 달려옵니다. 와, 이 구름을 좀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느닷없는 먹구름. 김현희 대원이 살짝 긴장합니다. 구름 속의 홍필표 팀장. 그러나 역시 베테랑답게 여유만만입니다. 그래요. 너가 오는 길이 두구봉이야. 내가 지금 두구봉에 거의 정상에 다 도착을 했거든. 일단 고도만 획득을 하면 좀 편하니까 최대한 고도를 많이 획득해서 다녀. 출발할 때는 무조건 2000을 잡으라고. 2000을 잡고 무조건 출발을 하세요. 팀장님이 앞에 흐릿하게 보입니다. 팀장님의 우산이 옵니다. 인천대면 출발하라고. 지금 저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힘겹게 고도를 유지하며 먹구름지대를 벗어납니다. 그러자 저 아래 낯익은 이정표가 보입니다. 추풍역.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쯤 바람도 구름도 쉬어간다는 그곳입니다. 고속도로, 철도, 국도가 한꺼번에 이 추풍역을 지나갑니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이어주는 추풍역. 고갯길은 장벽이 아니라 소통의 통로였던 것이죠. 먹구름을 벗어나자 다시 상승기류가 대원들을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닿은 곳,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미래의 부처, 미륵불이 출현하는 날,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바위는 기운이 뭉쳐진 곳, 풍수지리에서는 혈이라고 하죠. 속세를 떠났다는 속리산. 세상을 등진 채 속리산은 이렇게 뜨거운 기운으로 뭉쳐 있습니다. 떠나온 그 시기에 어쩌면 더더욱 그곳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정기를 품은 채 미륵불이 현신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떠났을 때 떠난 것이 아닐 테지요. 바로 이 의연함으로 수천 수만 년 이 터를 지켜왔겠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산을 찾았습니다.
바람의 위로보다 말 없는 산의 위로에 더 기대고 싶었을 겁니다. 도전과 성취를 느끼고 싶은 이들 또한 산을 찾았습니다. 그 마음을 모두 품어준 곳이 바로 우리 산줄기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이화령, 문경세제와 함께 영남의 관문이었죠. 수많은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오르내렸던 고갯길. 지금은 고속도로와 국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백두산은 남녘에 짝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백두산, 소백산입니다. 비행팀이 소백산에 이른 것은 첫 비행을 시작한 지 넉 달째. 어느새 산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9월의 소백산, 가을입니다. 이제 절반의 비행을 마친 상태인데 말입니다. 계절은 바람을 따라 바뀌던가요? 비행팀의 항로도 수정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절이 바뀌면서 바람 방향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서북동기류가 이제 들어오는 계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맞바람을 받고 올라가기는 힘들고 지금은 계속 남동, 남서를 타고 왔는데 10월 달부터는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밑으로 불기 때문에 위에서 출발을 해야만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원들이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쭉 줄 있죠? 예. 요 줄이 쭉 내려가지고 이게 곰돌이가 이 곰돌이는 못생겨서 나보다. 곰돌이가 달려 있는데 이 곰돌이가 앉아 있는 위치에 같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쟤랑 같이. 대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비행 체험에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무게를 적게 하기 위해서 꿈에서만 날아다니던 이 날개짓을 진짜 현실로 눈을 공중에서 날아간다는 것이 잘 상상은 안 되지만 너무 기분이 좋고. 체험자들은 고도 약시를 가진 이들로 아주 흐릿하게 사물을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철저한 장비 점검으로 체험자를 안심시키는 대원들. 마침내 첫 비행에 나섭니다. 체험 비행은 2인조 텐덤 비행. 대원들과 체험자들이 함께 타는 비행입니다. 두둥실,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난생 처음 하늘을 나는 이들입니다. 자, 왼쪽에 같이 타시는 거예요. 옆에 소리 들리시죠? 체험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전시회도 열었던 아마추어 사진가들. 눈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촬영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자랑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남자친구 겁나 사랑하는 되게 대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잘 못 타요. 자, 하나, 둘, 김치! 홍필표 팀장 쪽은 셀카 촬영에 여념이 없군요.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비행과 공중에서의 특별한 촬영.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짧은 체험 비행이 무사히 끝이 납니다. 정말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백두대간 위의 바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행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계절. 드디어 백두대간 진부령에 도착을 했네. 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멀어. 진부령은 남녘 백두대간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최북단.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의 출발지 진부령.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백두산강에 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지리산강에 가겠지. 일단 진부령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위로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비행팀은 진부령에서 북동풍을 타고 남하 1차 비행을 마쳤던 소백산까지 날아갈 것입니다. 진부령 이륙장을 찾아가는 길. 와, 단풍이 너무 예뻐요. 가을이 벌써 온 것 같아요. 와. 따로 이륙장이 없는 곳. 비행팀이 직접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을 헤매기 몇 시간째. 출입 금지가 돼 있네. 아, 보자. 그만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동식물 보호단에 1급이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 2급인 삭도 살고 있고. 사냥 보호 지역입니다. 금지네. 아, 이게 뭐 비행해서 오면 되니까 여기 미시령에서 떠서 뭐 여기 상봉으로 해서 신선봉 갔다가 찍고 다시 울산바위 쪽으로 그렇게 비행하면 되겠네요. 네.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출입 금지인데. 저 멀리 푸른 동해와 속초시. 새로 선택한 이륙장 미시령에서 바라본 풍광입니다. 미시령에서의 비행. 많은 파일럿들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륙을 하면은 오른쪽 울산 바위 쪽으로는 바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계곡풍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왼쪽에 지금 보이는 사면을 타고 나가서 저쪽에 보이는 흰색 그 바위 보이죠? 네. 저기 바위까지 안 가고 여기 위치를 돌면은 바로 상승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에 이곳 지형에 낯선 파일럿들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가 조언을 합니다. 저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이라 그 잔디 아무데 내려서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리셔도 오십니다. 네. 백두대간 하늘길을 동경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비행. 또 그 어떤 비경이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원들이 첫 목적지 상공에 도착합니다. 칼날 같은 바위 봉우리 위로의 비행. 야,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그 풍경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위, 울산 바위입니다. 해발 780여 미터, 둘레 4km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진짜 풍경, 진경입니다. 손을 받으면 바위가 갈 것 같아요. 와. 비경에 취한 대원들이 근접 비행을 시도합니다. 기암 괴석과 그 사이사이의 단풍, 하필이면 바위 틈새 뿌리를 내린 나무들.
신이 빚은 걸작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미처 금강산에 이르지 못하고 설악에 주저앉았다는 울산바위. 만 2,000개의 봉우리 하나 더하는 것보다 여기 앉은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저 아래 등산객들 보이시나요? 바위와 단풍과 그리고 사람.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속에 소로시 들어앉아 있습니다. 기적처럼 솟아있는 울산 바위. 이제 그 황홀한 비행을 끝낼 시각입니다. 대원들이 대청봉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구름이 대원들을 포위합니다. 설악산 산신령의 심술일까요? 보일 듯 말 듯. 구름 속의 비행은 또 다른 운치입니다. 올라가고 있어. 대충. 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지 바라보라. 그러나 감탄도 잠시. 대원들은 결국 구름에 쫓겨 내려와야 했습니다. 대관령까지 여기서 아직도 47km가 남았고요. 아무래도 대청봉을 한번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코스고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분들 구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생기는데도 많네요, 오늘. 대청봉에서의 무난한 이륙. 발 아래 봄꽃보다 더 붉다는 가을 단풍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곧이어 도달한 곳. 또 다른 날개가 대원들을 맞이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는 대관령입니다. 바람과 바람이 만나고 날개와 날개가 만나 이런 장관을 연출합니다. 백두대간 비행은 바람의 길. 오늘 바람은 대원들에게 최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아한 비행,
지상에서는 반복되는 일상. 늦은 저녁 식사. 아니 이게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 후의 이 순간. 그 누가 부러울까요?입니다. 헬기가 좀 묶여야 된다. 설악에서 첫 번째 코스가 늘 그렇듯 즐거웠던 순간이 지나면 차가운 현실을 기다리고 있죠. 전체적인 상지형을 보면은 마지막 비행 점검. 따라서 난 코스입니다. 완전히 좌우에 착륙장이 없어. 특히 험악한 산세와 언제 바뀔지 모를 기류. 바람 방향이 딱 비상 착륙장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산세 자체가 험악하고 그리고 골이 너무 깊어. 예, 라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착륙하기 위해서 4km, 5km를 나가야만이 겨우시 착륙장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리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거의 뭐 100% 나무에 이제 그 기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소를 바꿔서 올라간 거잖아. 산 넘어 산, 그리고 또 산. 다시 날아야 할 백두대간. 대원들이 대관령 활공장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그런데 김현희 대원의 출발이 아슬아슬합니다. 맑은 날씨. 그러나 상승 기류가 없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날개. 갈수록 낮아지는 고도. 능선 하나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렵게 비행을 이어가는 김현희 대원.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순간 돌풍에 맞아 날개가 찌그러지면서 추락. 일단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요. 지금. 오, 엄마야. 급히 펼친 비상 낙하산이 오히려 짐인데요. 다행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예, 저기 경찰 구조대인데요. 네. 경찰 구조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나무 얼마 정도 높게 걸려 있나요? 한 3m 되는 거, 3m 넘는 것 같은데요. 아, 3m 넘어요? 네. 지금 매달리는 상태고 지금 구조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장면. 사태가 진정되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포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진 않을 거예요. 들어주는 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날개. 하치경 대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고도 2,050m 부타산에 도착했고요. 왼쪽이 보이는 산이 부타산입니다. 오늘 뭐 생각 외로 틀리게 상승 기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부타산을 거쳐서 태백 쪽으로 지금 현재 비행 예정입니다.
일단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 때 끝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한 뒷바람과 상승 기류. 비행하기에 그지없이 좋은 바람을 만났습니다. 백두대간이 풀어내는 바람을 받으며 그는 지금 최고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태백 시가지가 지나갑니다. 그의 비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장거리 비행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강원도를 훌쩍 지나 경북 봉화까지 날아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차피 4시가 넘었고 그다음 상승 기류 자체가 지금부터 천천히 줄어드는 시기라서 안전상 이제 이곳을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내렸습니다. 산세 자체가 정말 뭐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뭐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거의 뭐 나오지 못할 그런 정도의 산세고요. 정말 저 자신이 오늘 작아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어떤 이런 느낌을 거의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산을 보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어떤 자연에 비해 너무 작구나. 과연 이런 도전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자연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 그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큰 사람은 큰 자연을 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자연조차 담아내지 못하겠죠. 마침내 백두대간 종주 비행팀이 마지막 이륙 장소로 오릅니다. 눈꽃이 만발한 곳. 태백산 정상. 나라 땅과 이 땅을 기대해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마음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길을 가늠해 봅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지금 봉화까지 선을 끊었기 때문에 그 남은 거리는 얼마 남았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구간은 태백에서 소백까지 하늘길 30여 킬로미터. 많은 등산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대원들이 태백산 이마 위로 가볍게 날아오릅니다. 한강과 낙동강 물줄기를 풀어내는 태백산. 이제 대간은 여기서 서쪽으로 크게 방향을 틉니다. 길고도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길이기도 했죠. 실록 우거진 5월에 시작된 백두대간 종주 비행. 지금은 하얀 능선 위를 날고 있습니다. 비행 일수 80일, 총 비행거리 약 900여 킬로미터. 백두대간 하늘길. 최초로 시도했던 대장정의 마지막 비행입니다. 마침내 소백산 천문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백두산 소백산. 이름에 걸맞게 하얀 눈을 덮고 있습니다. 미처 백두산까지 잊지 못하고 소백산에서 그쳐야 하는 미완의 백두대간 하늘길. 그러나 이 하늘길은
온 나라 땅에 바치는 최대의 경이였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은 희망의 날갯짓이었습니다. 살짝 처음에는 조금 막막한 것도 있었는데 너무 뭐랄까 좀 뭔가 모르게 어떤 가슴이 찡한 느낌도 있고 어떤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백두대간 하늘길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일단 비행이 혼자 하는 비행이기도 하지만 같이 동료하고 이제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처음 가서 하는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어떤 그런 풍경과 경치를 볼 수 있었고, 이제 항상 새롭고 항상 뭔가 설레이는 어떤 그런 비행이었습니다.